안녕하십니까. 에코데일리TV 아나운서 최윤선입니다. 5월 첫째 주 환경 뉴스를 시작합니다.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이 보장은 더 확대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대책의 하나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환경책임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첫째,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률을 최고 보상 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미지급된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이 신청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건은 42건이며 이 중 자기 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서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57%를 차지했습니다. 둘째, 일반 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무사고 할인율이 새롭게 도입되고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재보다 2배로 늘어납니다. 넷째,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기간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요율 개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산업계, 보험업계, 중소기업 중앙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책임보험 선진화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요율 개정은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6년 7월부터 도입되어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4,102개의 사업장이 가입하여 9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자체 발간한 생태동화 100편을 올해 말까지 음성도서로 제작해 제공합니다. 이번 음성도서는 무료로 보급하며 국립생태원의 대표 발간 도서인 생태돋보기로 다시 읽는 연속물에 담긴 세계 속담 40편, 안데르센 동화 20편, 그림 형제 동화 20편, 우리 옛 이야기 20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음성도서는 전문 성우가 낭독한 방식으로 제작됐으며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어린이 등 누구나 동화와 함께 생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음성도서 이외에도 생태동화, 생태교양도서 등 다양한 유형의 생태도서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도서 및 점자도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권의 생태동화책을 수어 영상도서와 점자도서로 개발하여 특수학교, 장애인 도서관 등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음성도서 제공으로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 청소년들과 더불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연과 생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모두가 누리는 생태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공영동물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 첫 주에 가족 단위 이동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장 차관을 비롯한 기관장, 기관별 특별방역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현수막, 문자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방역활동 알리기와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월 가정의 달 기간에 대한 각 기관별 운영 계획 및 주요 방역 대책은 첫째, 전국 국립공원은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립공원 내 주요 혼잡 탐방로를 저밀접 탐방로로 분산 유도하고 산악단체와 연계한 단체 산행 자제를 적극 홍보합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텔레비전,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탐방 영상도 제공합니다. 둘째, 국립생태원. 서천은 실내 전시관인 에코리움은 이전처럼 관람객 수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미디리움, 4D 영상관, 생태글방 등 밀집이 우려되는 시설은 운영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셋째, 국립생물자원관. 인천은 실내 전시시설 입장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1일 7회, 시간당 1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유, 초, 중, 고 단체 대상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운영합니다. 넷째,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상주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물누리관을 1일 4회, 1회당 3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축소 운영하고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 도와줘 기후행동과 어린이날 행사를 온라인과 연계하여 개최합니다. 다섯째, 공영동물원은 관할 지자체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방역 지침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소속 산하기관의 다중이용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은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기관별 누리집에서 관련된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최소 인원의 가족 나들이라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이동 최소화, 개인 방역 수치 준수 등을 철저하게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관리 중인 댐 저수구역 37곳을 대상으로 생물 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복원 사업은 육상 생태계와 수 생태계가 공존하는 전이지대인 댐 저수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 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 사업을 202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기본 계획에는 댐 주변 지역의 생물종, 출현 현황, 조사 분석 및 생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태 복원이 필요한 대상지를 비롯해 생태계 복원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저수구역 생물서식 환경 개선 및 무단 경작 해소가 시급한 이맛댐 저수구역을 선정하여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5월 4일부터 추진합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맛댐 저수구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무단 경작, 서식지 훼손 등으로 교란된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차례로 복원하여 댐 저수구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 흡수 원인 댐 생태 공간의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고 기후 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여 자연 생태 기반 탄소 중립 달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 정책국장은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해 댐 주변 지역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댐 저수구역의 탄소 흡수 능력을 증대시키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에코데일리 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